여러분, 세상의 아파트 값이 공시가격보다 싸다. 얼마나 쌀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이게 보면 진짜 장난 아닌 숫자인데요. 지금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공시가격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날이라고 예상도 못했는데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가 잠깐 틀려서 잠깐 수정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놀라는 게 말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휴먼이에요. 휴먼시야 청계마을 1단지. 청계마을 1단지. 청계마을 1단지. 여기에 공시가격하고 말입니다.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1억 4,9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이 그만큼 더 높다는 이야기죠. 공시가격이. 매매가보다 말입니다. 1억 4,900만 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야 청계마을 1단지 121제곱미터입니다. 공시가격은 8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7억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억 4,900만 원이 많아요. 충격적이죠. 저도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요. 서울은 안 그렇냐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노원구 3호 3차 59제곱미터. 공시가격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는 5억 천이에요. 무려 5,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요. 이 강남구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강남구 개포 주공 6단지 전용 면적 83제곱미터입니다. 공시가격은 19억 4,500만 원이지만 실거래가는 19억이에요. 19억. 이렇게 말입니다. 뭐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도 강북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전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총 말입니다. 지난해 일어난 이게 공시가격이 더 높은 경우는요. 794건이나 됐습니다. 794건. 가장 많은 건수를 자랑하는 데가 충북이고요. 뭐 자랑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70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는요. 101건이고요. 대구도 88건, 경북도 81건, 부산도 73건, 경남도 49건, 인천도 48건, 서울이 40건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전국에서.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공시가격이 매매가를 역전한다. 이것은요. 지독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시가격을 너무 올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 공시가격 5% 올렸습니다. 18년에 5.2%예요. 2019년엔 6%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공시가격을 19.1%나 올렸어요. 2021년에는 17.2%나 올렸고요. 진짜 미쳤죠. 그러니 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대혼란이죠. 매매 가격도 공시가격을 올리니까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2020년을 보면 말입니다. 공시가격은 19.1%를 올렸는데 매매가격은 7.6%가 오르는 데 그쳤고요. 2021년에도 공시가격은 12.2%를 올렸는데 매매가격은 14.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는 분명히 7.6%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왕창 떨어질까요?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져야 될 겁니다. 안 떨어지면요. 이거 조세 저항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조세 저항.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금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정부의 어떤 정책 거의 60가지 이상이 공시가격이 기준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기본이에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 재산세도 내지요. 종합부동산세도 내지요. 양도소득세도 내지요. 상속세, 정여세 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냅니다.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부담금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고요. 기반시설 부담금도 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 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복지 분야에 가보면 기초노령연금도 이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고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냅니다. 그 외에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데는 60곳이 넘습니다. 60곳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시가격이 높아요. 집가격은 싼데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시가격 기준으로 나오니까 깜짝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세금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조세 저항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매매 가격하고요. 공시가격이 이렇게 역전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헌법도 위배됩니다. 이거는. 헌법도. 헌법에 말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그러면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으면 세금의 기준을 높은 가격에 지금 그런 가격이 있지도 않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에다가 매겨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시장의 분위기 참 부동산에서는 다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값이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8억이었다. 그러면 지난해 재산세가 160만 원 가량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한 7억대로 떨어졌다. 7억대로. 집값은 7억대인데 세금은 8억대 세금으로 160만 원을 내게 되면 이게 조용하겠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조세 저항의 물결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고치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세금은 올해 세금은 아마 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결국 공시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내릴 방법이 있느냐. 내릴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세 저항이 나기 전에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해 보면 아실 거예요. 놀랄 노차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상식적인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상식한 그런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집값은 7억인데 세금은 8억 기준으로 낸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일이죠. 가렴주구 정권이 따로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금만 착취하는 정권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공시가격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또 세금도 그에 따라서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